한때 전 세계가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버리려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사고 나면 끝장이라고, 이제 그만 접어야 한다고들 했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기술을 전 세계가 서로 짓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체코가, 폴란드가, 미국이, 영국이 다시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것, AI입니다. AI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면서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풍력으로도 태양광으로도 이 거대한 전기 갈증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결국 한번 켜면 멈추지 않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뿜어내는 원자력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결론 한 조각을 흘려드리면 진짜 기회는 두산 같은 거인 한 곳이 아니라 그 거인이 일을 시작하면 줄줄이 일감을 받는 그 아래 회사들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거인은 이미 비싸고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거인이 큰 계약을 따내는 순간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을 대고 정비를 맡는 그 아래 회사들에는 그제야 일감이 본격적으로 쏟아집니다. 시장이 거인에만 환호할 때 그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회사들을 미리 봐두는 게 제 방식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그리고 이 원전 부활에서 조용히 진짜 수혜를 보는 종목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회사들이 거의 다 보이실 겁니다. 이름만 빼고요. 한 가지 숫자부터 보고 가실게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두 기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 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거대한 건설 물량이 지금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원전은 한번 짓겠다고 결정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돈이 들어가는 초장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된 이 발주의 물결은 반짝하고 끝날 유행이 아니라 한 세대를 가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흐름의 초입에서는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이미 좋은 자리는 남이 다 차지한 뒤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막 시작되는 구간을 차분히 공부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 가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이 종목 저 종목 따라 들어갔다가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는 매일 쏟아지는데 뭘 봐야 할지는 모르겠고 좋다는 거 샀다 하면 꼭 그때부터 빠지고 그 답답함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목 하나 찍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원전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도대체 왜 지금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구조를 통째로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적어도 휩쓸리지는 않게 되니까요. 사실 이 채널을 쭉 보신 분이라면 머릿속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지실 겁니다. AI가 온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다. 그 전기를 만들고 나르고 시키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죠. 오늘은 그 전기를 애초에 어디서 만드느냐 그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끝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원전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라는 시대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걸 떠받치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는 일입니다. 화려한 AI 뒤에는 전기가 있고 그 전기의 끝에는 결국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화려함의 맨 아래에서 모두가 잊고 있던 자리를 찾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가 한순간도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AI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바람이 안 불면 못 만드는 풍력, 해가 지면 멈추는 태양광으로는 이 24시간 갈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한 게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꾸준히 그것도 엄청난 양의 전기를 뿜어내는 원자력입니다. 한번 지어두면 수십 년을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전기 공장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빅테크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정작 전기가 모자라서 못 돌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예 전기 걱정이 없는 원전을 직접 확보하려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원전 회사와 직접 손을 잡는 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AI 시대의 가장 귀한 몸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그냥 당연히 있는 거죠. 스위치만 켜면 나오는.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전기가 충분하냐 아니냐가 곧 그 나라가 그 기업이 AI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가르는 문제가 됐습니다. 전기가 곧 국력이 된 거예요. 그 한복판에 원전이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는 막막하실 겁니다. 원전이 좋다더라, 두산이 좋다더라 이런 말은 들리는데 정작 그 아래에서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친절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막막함을 풀어드리는 게 오늘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다 알려드리겠다는 게 그래서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왜 수혜를 보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면 설령 그 종목을 안 사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흐름이 왔을 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진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도 한동안 접었던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나섰고요. 체코,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줄줄이 새 원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원전의 거대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때, 제값에 제대로 짓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 이 거대한 발주잔치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몫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전 세계에서 원전을 약속한 기간에 약속한 예산으로 사고 없이 지어낸 경험을 가진 나라가 손에 꼽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원전을 짓다가 예산이 몇 배로 불어나고 공사가 한없이 늘어질 때 한국은 그걸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원전을 짓겠다는 나라들이 한국을 찾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수십 년이 쌓여야 나오는 실력입니다. 자, 그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아니야? 맞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의 심장이라 할 핵심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전 부활의 대표 얼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만 사면 될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누구나 아는 이름이고 주가도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거인의 이름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거인을 사면 마음은 편합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다 알려진 큰 회사는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그 거인 아래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회사들은 아직 시장에 관심을 덜 받아 기회가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크지만 저는 늘 그 화려한 무대 뒤쪽을 먼저 살핍니다. 원전 한 기를 짓는다는 건 거대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번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대 한가운데 선 지휘자이자 주연이라면 그 공연이 돌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 발전소에 두뇌라 할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수만 개의 특수 부품과 배관을 대는 사람, 그리고 다 지은 뒤 수십 년간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람. 이 연주자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연 자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화려한 지휘자 옆에서 이 공연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연주자들을 봅니다. 바로 거기에 한국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전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안전이 생명인 분야라 수십 년 경험과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주기기뿐 아니라 이 설계 용역까지 한국 회사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또 발전소에 두뇌라 할 제어 시스템, 그리고 다 지은 뒤 수십 년간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 이런 자리들은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길고 단단한 일감인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또 다른 강점은 한 번 일이 시작되면 매출이 오래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원전은 짓는 데만 10년 가까이 걸리고 다 지은 뒤에도 수십 년을 돌아가니까요. 그동안 설계 수정도 필요하고 부품도 갈아야 하고 정비도 계속해야 합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단골 계약에 가까운 겁니다. 특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원전은 한 번 지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짓는데 10년 가까이 걸리고 다 지은 다음에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정비하고 부품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러니 설계하는 회사, 부품되는 회사, 정비하는 회사는 한 번 일감을 따면 10년, 20년을 먹고 삽니다. 게다가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라 한 번 검증된 회사를 함부로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한 번 들어간 회사는 좀처럼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단단한 성을 가진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경쟁이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도 경쟁자가 우르르 들어오면 이익이 깎입니다. 그런데 원전 부품과 정비는 안전 인증의 벽이 너무 높아서 새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한 번 자리를 잡은 회사가 오래도록 그 일감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자리를 가진 회사를 늘 눈여겨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바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우리기술,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핵심은 이게 한두 종목의 반짝 상승이 아니라 원전 생태계 전체로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인두산부터 그 아래 부품과 정비회사까지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시장이 원전이라는 테마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재밌는 건 시장에 관심이 옮겨온 경로입니다. 작년부터 AI 수혜주를 찾는 돈이 반도체에서 시작해 전력 설비로, 구리 같은 원자재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이제 원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결국 전기의 가장 근본인 원자력까지 닿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돈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늘 따라갑니다. 물론 테마에 묶였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원전이 뜬다고 하니 실제로는 원전과 별 관련이 없는데 이름만 슬쩍 얻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원전에서 매출이 나오는지 진짜 기술과 거래처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전 관련주 목록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원전 매출이 있는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회사의 살림은 튼튼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같은 테마에 묶여 있어도 진짜와 가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원전주가 이렇게 오르는 배경에 바로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와 원자력 발전 확대 기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흐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폭발적으로 먹으면서 결국 원자력으로 눈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주가를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이유로 뉴스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체코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미 그 논리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15년 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그 나라에 수십 년간 부품과 정비를 계속 공급하는 길고 긴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출 한 건의 무게가 그렇게 큰 겁니다. 체코 원전 사업 하나의 규모가 수십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한국 기업이 가져갈 몫만 수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관련 회사들의 일감과 실적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새로 짓는 것만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쓴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까지 거대한 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후 원전이 늘면서 이 해체 시장이 장기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그 기술과 경험을 가진 회사들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짓고 수십 년 정비하고 마지막엔 해체까지 원전 한 기가 이렇게 한 세대를 먹여 살리는 일감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SMR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SMR이 왜 AI 시대의 해법으로 꼽히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기존 원전은 너무 크고 짓는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듯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더 작고 빠릅니다. 그러니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세워서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AI와 가장 잘 어울리는 원전인 셈이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서 더 큰 미래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마음이 좀 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회사, 그 부품회사, 그 정비회사가 대체 어디냐 싶으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위험입니다. 이걸 빼놓고 종목 이름만 던지는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원전 테마는 기대가 큰 만큼 조심할 점도 분명합니다. 위험을 하나도 빼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은 정책과 정치에 크게 휘둘립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방향이 틀어지면 멀쩡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이 산업이 크게 휘청인 적이 있죠. 둘째, 수주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체코든 폴란드든 따낼 것 같다는 기대일 뿐 도장을 찍기 전까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대로 올랐다가 결과가 어긋나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이미 상당 부분 값에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늦게 들어간 사람이 물릴 위험이 큽니다. 넷째,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은 아직 본격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바뀌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히 중소형 부품주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뉴스 하나의 상한가를 갖다가 다음날 크게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 원전주는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들어가는 가격과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꼭대기에서 잡으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한참을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 경험이 있는 분일수록 조급함을 누르고 차분하게 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 그 자체보다 내가 왜 샀는지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 이름보다 그 회사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늘 강조합니다. 이해가 곧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니까요. 화려한 한방보다 차분한 이해가 오래갑니다. 오늘 원전이라는 흐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비슷한 거대한 변화가 올 때마다 이번엔 그 아래를 봐야겠구나 하는 눈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하나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을요. 그게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약속이기도 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묵묵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약속 영상마다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 앞으로 무엇을 지켜보면 될까요? 제가 늘 보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코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주가 실제로 도장을 찍는지입니다.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는 결정적 신호니까요. 둘째, 정부의 원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지입니다. 정책이 곧 이 산업의 토대입니다. 셋째, SMR이 시제품 단계를 넘어 실제 계약과 발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십시오. 이 셋이 다 좋아 보여도 무조건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싼 값에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대로 먼저 오른 주식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식 사세요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세상이 크게 바뀌는 흐름이 지나갈 때 그 흐름의 진짜 수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알고도 내 판단으로 안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에 그때 원전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둘 걸 하고 뒤늦게 무릎을 치는 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선택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거인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름은 영상에서 다 밝히면서도 그 아래 숨은 회사들의 이름만 가리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두산은 누구나 알아도 괜찮지만 정작 중요한 회사는 충분한 근거와 위험까지 함께 신중하게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이름 몇 자보다 왜 그 회사인지를 아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제가 끝까지 회사 이름을 가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무료로 보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회사 이름 몇 개를 그냥 툭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그 이름만 검색해보고 정작 왜 그 회사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모른 채 끝나버립니다. 이름 석자만 아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모으신 소중한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함부로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한 내용을 비공개 리포트로 따로 정리해서 원하시는 분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 리포트에는 딱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제가 주목하는 종목의 실제 이름. 둘째, 왜 그렇게 보는지 그 근거. 셋째, 그리고 절대 빼놓지 않는 리스크. 넷째, 왜 이 종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다섯째, 정확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좋은 점만 적힌 종이는 광고지이고 리스크까지 솔직하게 적힌 종이라야 비로소 리포트입니다. 저는 후자를 드립니다. 좋은 점만 적힌 종이는 광고지이고 리스크까지 솔직하게 적힌 종이라야 비로소 리포트입니다. 저는 후자를 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원전 리포트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사기 아니야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알겠는데 그 아래 진짜 수혜주는 막막하셨던 분, 원전이 뜬다는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던 분이라면 정말 부담 없이 문자 한 줄 남겨주세요. 번호는 화면에 띄워두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 이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리포트도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숨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미리 눌러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